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뵀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과거 1980년대에 인기 있었던 청춘 스타 두 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명은 진백강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종보나라는 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홍콩에서는 되게 인지도가 높은 청춘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그 장국영과 또 이 두 명이 되게 친한 친구였고 또 동료였고 그 다음에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이들은 삼합오 이렇게 불렀다고도 해요. 근데 그럴 정도로 되게 이 세 명이 친했고 또 라이벌 관계였고 또 많은 연예계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이한 게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자살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처음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분은 제일 어리시기도 하고 그 셋 중에서 제일 어리고 제일 일찍 세상을 떠난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바로 종보라라고 하고요. 중국어로는 쫑바오 루오입니다. 이분은 이제 1959년 4월 5일 출생이고요. 1989년 9월 1일 날 세상을 떠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30살밖에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실업생이라는 영화가 1981년도작이고요. 그 당시에 장국영은 나이가 25, 그 다음에 진백강은 23살, 그 다음에 종보나는 그러니까 진백강보다 한 살 어린 22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 영화에 같이 출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청춘 스타로 이제 발돋움을 합니다. 장국영 같은 경우는 그 영화에서 불량 학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백강은 집안이 어려워서 어느 집의 양아들로 들어가 거기서 이제 모범생이었던, 그 다음에 음악가의 지망생이었던 역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백강의 남동생인데 피는 안 섞여 있고요. 그러니까 양부모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진백강에게 열등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자주 경쟁을 막 일으키는 그런 관계였다고 그런 그 역으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지를 못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영화였는지. 그냥 한마디로 청소년 사춘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20살 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라 드러머, 충격 21, 그 다음에 갈채에서도 이 세 명이 같이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새 작품은 제가 본 기억이 나서 근데 이 충격 21은 조금 진짜 충격적인 영화예요. 좀 폭력적이고 좀 그러니까 불량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너무 좀 영화가 잔인해요. 뭐 도둑질도 하고 살해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고요. 드러머나 갈채 같은 경우는 그냥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아니면 그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 너무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 구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영화 같은 경우들은 다 오래전에 된 영화들이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쯤에 나왔던 영화고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대쯤에 아마 비디오를 빌려서 본 기억이 나요. 자, 아무튼 그 얘기는 지나가고요. 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사적으로도 되게 친한 친구였고 또 라이벌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영화에도 많이 출연도 했고 뭐 연예계 활동도 같이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종보너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9년 4월 5일 출생이고요. 원래 본명 같은 경우는 진지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명은 풀청이고요. 1978년도에 데뷔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19살 때 데뷔를 한 거죠. 근데 거의 비슷하게도 그렇게 데뷔를 하시더라고요. 자, 1981년도에 뭐 자신이 소속된 방송사가 따로 있었대요. 근데 그게 ATV라는 방송국을 이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와 영화에 활발하게 출연도 하고 인기도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공포영화 들깨라는 또 영화를 촬영을 했었대요. 근데 그 영화가 마지막 영화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 마지막 영화가 아니고 그렇다는 그냥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각설하고 다시 죄송합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실업생이라는 그 영화 촬영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어느 영화 촬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인기 스타들은 거의 다 다작을 하니까 막 한 영화 끝나면 또 다른 영화들 곧바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아니면 뭐 드라마를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가수 활동을 하든지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움직인 거죠. 뭐 사진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촬영 9일째 되는 날 교통사고로 이제 심하게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반신을 한 몇 달 동안 뭐 못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휠체어 타고 다닌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였는지 모르지만 막소총이라는 배우가
그 종보나 대신에 그 영화에 그 출연해서 그 영화는 그래도 나중에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종보나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다행히 완치가 돼서 연예계 활동을 다시 이제 개시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연기도 잘하지만 MC 진행을 되게 잘 맡았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 몇 개 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을 안 좋아해서 모르겠는데 원래 홍콩이나 중국이나 뭐 이렇게 대만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중국어의 그 특성상 시끄럽잖아요. 여기 막 조금 소리도 높고 막 이렇게 동작도 되게 커요. 좀 오버한다고 하죠. 모든 게 다 오버예요. 근데 이 종보나 같은 경우도 되게 오버하면서 진행을 하죠. 근데 다른 진행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진행을 잘한다. 되게 활발하게 뭐 재미있게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 종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MC의 그 활약을 되게 잘 했다. 활발하게 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뭐 최고의 프로그램 그 예능 프로그램 뭐 소프 프로그램 뭐 이렇게 거의 다 진행을 많이 맡았다고 해요. 거다가 1987년부터 1989년도에 이제 미스 코리아, 죄송합니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홍콩 선발대회에 또 진행을 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7년, 1988년, 1989년 그 미스 홍콩 선발대회에 연이어 MC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콩 10대 경과금곡, 그 다음에 홍콩 골든 디스크상에도 진행을 맡았었고요. 근데 거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거의 공동 진행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많으면 5명, 적으면 한 2명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9년 9월 1일 날 추신 자살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웃긴 게 아니고 좀 이상했던 거는 그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징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일 전에 친구들과 축구를 보러 축구장에 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있었던지 뭐 무슨 개인 그 사적인 무슨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활발하게 이제 되게 상쾌한 이거 뭐라고 하지 이렇게 쾌활한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잘 모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 아닌 이상은 타인들은 잘 모른다. 가족들도 모르는데요. 뭐. 그리고 특히 연예인들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힘들고 우울하고 막 미치겠고 사적인 문제 때문에 막 그런데 공적으로는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뭐 이런 동료들 뭐 자기네 가족들 앞에서는 막 활발하게 막 웃으면서 밝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막,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젊은 연예인들 많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기이한 거는 이제 자살 방식이 장국영과 같았다는 거죠. 근데 장국영은 만다린 호텔 아주 높은 층에서 추신 자살을 했지만 동보나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두 가지 원인으로 자살을 한 게 아니다라는 추측이 또 여러 번 나타났다고 해요. 그게 뭐냐? 치정, 다시 말하면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니면 노름빛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자살을 한 것 같다고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 치정, 그 다음에 노름빛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무슨 어떤 치정이었는지 어떤 노름빛이었는지는 사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만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또 기이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창이라는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동보나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동보나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자살했던 그 집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 프로듀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밤낮을 없잖아요. 그래서 막 며칠씩 집을 비우거나 밤늦게 집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틀었는데 미스 홍콩 선발대회 동보나가 진행을 맡았던 그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렇게 리모컨을 켰는데, 근데 웃긴 건 그날 그 시간에 그 프로가 재방송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계획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가 갑자기 돌연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냥 프로듀서는 실수로 이게 재방송이 됐나 보다 이러고 이제 졸려서 이제 자기가 TV를 끄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깼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창이라는 이 프로듀서는 원래 집을 되게 어지럽히고 산대요. 깨끗하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동보나 같은 경우는 생전에 되게 청결에 대한 집착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그만 먼지가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다 치우고 막 엄청 집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네 집이 깨끗해졌지? 혹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연히 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좀 억지인 것 같아요. 홍콩 어느 프로그램의 그 동영상이었는데 되게 짧은 동영상인데 거기에 동보나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뭐 조금 그냥 의심이 갈 만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종보나의 그 혼이 거기에 나왔다 해서 이제 그 동영상이 떠돌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가능하면 그게 있으면 제가 한번 올려보든지 할게요. 자, 오늘 동보나의 이야기도 이제 했고요. 다음에 진백강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금 쉬고.